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이번에 마감 고민 덜어드릴 수 있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선지급 시상이 몇 월 달로 끝나요? 이번 달로 끝나요. 다음에는 그냥 기본 100% 있고 나머지는 다 뭐 2,000년도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팀장님들 여기 가전시상이요. 저희 5월, 6월 연속으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 못하셨다 이 기준이면 무게로 하시면 되세요. 무게로요. 네, 그냥 어쨌거나 제 욕심은 이거니까 무게로 150을 하셨다 하면 가전 이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싫다라고 하면 150이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냐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금을 몇 돈이요? 조금 떨어졌다고 하죠 요즘. 세 돈? 이게 또 싫으시면 뭘로 하시면 되세요? 현금 이렇게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인 거니까 이거까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DB로 몰빵하시죠? 네. 저희 이제 고단지 상품이 5월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얘가 뭐냐? 뭐가 없으면 돼요? 고혈압, 당뇨.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없으면 그냥 보험료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히 누구한테 경쟁력이 있냐면 남자보다는요 여자분들. 그래서 플랜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이렇게 보험료가 기본으로 쌓여. 기존의 간편보다 예를 했었을 때 보험료가 쌓여. 그래서 고객분한테 꼭 뭐 하나 물어보면 되겠어요? 뭐 있냐 없냐? 네. 그리고 들어가시면 질문서가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355하고 385. 그러니까 이번 수술이 5년 내에 있었느냐 8년 내에 있었느냐 물어보시면 되고 또 뭘 물어보시면 되시겠어요? 고당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없는 사람들이 가장 싸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얘는 뭐겠어요? 고혈압, 당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혈압 맞아요. 고지혈. 고지혈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혈압이 없음, 얘는 얘가 없는 거니까 나머지 당뇨, 고지혈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이게 없는 걸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이제 싸지냐? 여기 질문서 먼저. 자, 8년 내 입원 수술, 5년 내 입원 수술 먼저 질문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요? 혈관 질환이 뇌하고 심장 질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고당지 간편은요. 우리 일반적인 간편도 여기까지는 중대 질환이 걸렸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물어보고요.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서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보험료가 어떻게 싸냐면 30세까지는요. 기존의 간편이 더 저렴해요. 그런데 30세가 넘어가고 40대부터는 뭐가 더 저렴하다고요? 고단지 간편이 훨씬 저렴한데 타사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노란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모두 없는 사람의 가입률이 어때요? 훨씬 많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 삼성 같은 경우는요. 뭐가 안 되냐? 당뇨가 있으면 안 돼요. 당뇨가 있어도 가입이 안 되고 당뇨, 고지혈이 있어도 안 되고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가입이 안 돼요. 어쨌거나 DB 기준으로는 당뇨가 있더라도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뭐 일당 어떤 것들을 넣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고당지가 되게 싸요. 그래서 뭐가 있냐? 다음 달이 되면요. 고당지 너무 싸니까 변경사항 제가 공유드린 거 있죠. 거기에 두 번째에 보시면 두 번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비싸죠. 자, 이렇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훨씬 싼 게 고당지인데 이번 달 한다 이러면 3천만 원에 사망 연계가 없는 거고요. 다음 달에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3천만 원에 사망 연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사암 활용편을 준비를 해봤는데 남자 여자 통틀어서 암 발생 일위가 뭐예요? 유사암이잖아요. 그런데 여자 제자리암, 유방암 이런 것들 뭐 때문에 많이 늘어나요? 건강검진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암의 발병률도 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활용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자, 이런 거 네이버 카페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자궁 제자리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가요? 진단비가? 유사암 진단에서 나가죠. 그런데 이분이 똑같이 유방 제자리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나가요, 안 나가요?
왜요? 몇 번만 나가니까? 네 맞아요. 이 한 번만 나가니까 이렇게 한 번은 나가겠죠. 근데 유방에서는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요. 근데 DB 기준으로는요? 지금 돼요. 왜요? 왜일까요? 여기 보시면 제자리암이 유방, 자궁, 기타 이렇게 해서 각각 다 보정을 해요. 타사 기준으로는요. 제자리암 딱 몇 번만이요? 한 번만. 그래서 DB는 기각경, 제제제 이렇게. 제자리암 발생 현황 보시면 1등이 뭐예요? 자궁이 제일 많아요. 제자리암 중에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방. 세 번째는요. 대장. 저희는 제제제를 보장을 받으니까 이 1, 2, 3, 2를 다 보장받을 수 있겠죠. 타사 경우는 이게 다 걸리더라도 몇 번만?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이제 이런 소식지 만드는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 수석이 오셨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제자리암으로 뭘 하셨냐? 방사선을 10몇 번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나가야 돼요? 항암 방사선에서. 근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타사는 제자리암이에요. 유방 제자리암. 안 나가요. 왜냐면 뭐만 보장하니까? 항암 방사선에서는 비감만. 제자리는 보장 안 하니까 여기도 보장이 안 되죠. 방금 전에 유사암 진단비도 통합 유사암을 넣으면 저희는 기각경, 제제제.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제자리암이 보장이 안 돼요. 저희는 기각경제를 모두 보장을 하고 타사는 뭐만? 기감만. 자 그런데 항암 방사선은 몇 번 보장을 해요? 네, 없어져요. 그래서 암주요 치료비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빨간 회사 같은 경우는 암주요 치료비에서 항암 방사선에서 뭐가 더 빠져 있다고요? 얘만 보장을 해요. 보장도 안 돼요. 항암 방사선도 안 돼요. 유사암도 딱 제자리암 한 번만 보장을 해요. 자, 이런 식이면 특히 여자분들은 누수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사암, DB는 통합 유사암을 통해서 기각경제가 아니고 제제제 이렇게 보장이 되죠. 진단비를요. 항암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기갑이 아니고 뭐예요? 기각경제, 암주치, 암통합치료비, M사는 뭐만 보장해요? 기갑만, 제자리암 보장을 안 해요. 항암 방사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사암 만원 플랜이요.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에서 유사암을 뭘 다 보장해요? 기각경제를 보장을 하고요. 하이클래스 얘는 10년짜리예요. 얘가 타사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싸요. 근데 얘가 어떤 장점이냐? 하이클래스는 어떤 때 보장을 하냐면 비급여 치료 때 보장을 해요. 비급여 치료 때. 근데 얘는 유사암을 뭐만 보장을 해요? 경제가 된 기간만 20년짜리는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가입 금액을 100%를 다 보장해요. 그럼 갑상선 암으로 로봇 수술이 비급여죠. 그럼 얼마가 나간다는 얘기야? 2천. 자 그런데 얘는 만기 보장형이에요. 만기 보장형은 뭘 다 보장을 해요? 유사암을 기각경제를 다 보장을 해요. 그 대신에 이 가입 금액이 몇 프로만? 20%만. 그래서 제가 세트로 묶어놓은 거고요. 얘는 비급여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기각경제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죠. 저희는 암주 치료도 마찬가지고 생활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유사암을 기각경제를 포함을 하고 10년짜리 하이클래스의 경우는 유사암을 기각만 보장을 하는데 100% 보장하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청의 나이도 지금 몇 세까지로 늘려놨어요? 50세.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상품의 보험료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상품의 가입률이 늘어났죠. 근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달에 다시 40세로 원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험료 이 50세까지 경쟁력을 갖추시려면 언제? 이번 달까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청약서를 못 써요 아예.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자 이렇게 행복 플러스가 아니고요. 청춘, 건강청으로 가입을 하니까 보험료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은요. 만기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하려면 몇 세 만기로 하시면 될까요? 네, 80세 만기, 90세 만기로 세팅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요. 만기 재가입 연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90세 시점에 언제까지로요? 100세까지 그냥 자동 연장이 돼요. 그래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간병인 일당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15만 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거를 80세 만기로 세팅을 하시고요. 그럼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저렴해지죠. 그 시점에 무심사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언제까지 연장할 수가 있어요?
100세까지. 대신에 돈은 또 납입을 하셔야 되지만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줄였다가 이 시점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모든 특약들을 다 연장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80세 뭐 90세 가가지고 그때 들어갈 수 있는 특약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이 있더라도 무조건 연장을 해드리니까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춘어린애만 지금 있는 거죠. 아니요. 다 모든 건 다 있다고 하는데. 여기 걔는 또 안 넣어놨네요. 청춘 건가청 다음 달에는 초경증 간편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고단지 간편까지 이렇게 이 제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번 달에는 80세, 90세로 가고 연장할 수 있는 상품이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근데 초경증 간편이 하나가 더 다음 달부터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돼요. 80세, 90세 어떤 병이 있더라도 모든 특약을 연장을 해요. 아시겠지만 이 연령대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어요, 없어요? 저때 간병인 일당도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3만 원밖에. 그런데 그 시점에 모든 특약들을 다 연장하실 수 있는 거니까 모든 담보가 그대로 면세 감액이 없이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지금의 기준으로 80세, 90세가 아니고 그 시점에. 좋은 건 무심사라는 거죠. 가입했던 모든 특약을 어떤 조건 없이 연장을 보험료만 납입하시면, 그런데 너무 비싸져서 유지 못하겠어요 이러면 그냥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연장을. 납입 면제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특약을 무심사로 언제까지요? 100세까지 연장을 해줘요. 뭐 장기 입원력이 있더라도 현재 간병 상태여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그 이후에 내가 추가적으로 보험료만 납입을 하면 내가 어떤 상태든지까지 여두 100세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고, 별도 플랜이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다음 달이 되면 초경증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연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통합치료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호종 수술비가 이 안에 들어갔죠. 그냥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렇게 보장이 돼요. 이거요. 페이지가 넘어가네. 걔는 그러니까 뭐 검사비. 수술하기 전에 뭐예요? 검사. MRI, CT, PT 이걸 포함을 하고요. 전신 마취 그리고 1호종 수술비까지 탑재가 된 게 질통치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수술비는 실비랑 연결해서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은 몇 세대 실비예요? 5세대. 그런데 4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지금 이렇게 되죠. 5년. 3세대는요? 15년. 팀장님이 이제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저께도 어떤 팀장님이 3세대래요. 이건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세대는 지금 당장 언제부터 5세대로 가야 돼요? 치료를 언제예요? 다음 달. 외워주셔야 되겠죠. 몇 년 몇 월? 21년 7월. 그 이전의 분들은 다 몇 세대예요? 2세대, 1세대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라도 외우시면 이 이전에는 재가입 주기가 어떻게 돼요? 15년 뒤에 몇 세대로? 5세대로 안내하시고요. 21년 7월부터는 5년 되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5세대로 가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안내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7월 달부터다 그러면 7월 달 되어가지고요. 5년 동안 납입이면 12 곱하기 5년이면 몇 회차까지죠? 5, 2를 넣어 5, 7, 35 80 몇 차월인가? 이렇게 납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달 안에, 그러니까 만기가 지나기 전에 하셨다 이러면 5세대 그 실비를 사인만 하고 끝내면 돼요. 기존에 가입했던 5세대 가입 주기가 만기까지 놔두면 자동으로 이제 만기가 끝나니까 얘는 소멸이 되고 나는 5세대 실비 사인만 하면 이제 끝나요. 그런데 만기 일이 지나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거를 해지를 하고 기존의 실비를 해지를 하고 지금 거를 가입하는 또 사인을 하고 해지 작업을 또 한 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딱 그 뭐죠? 납입 회차가 딱 끝나는 시점에 당월에 조금 더 만기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사인을 끝내주시는 게 좋죠. 5세대.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개인이 그냥 들어가서 제가 아니죠. 팀장님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사인을 청약서를 날려 보내주시는. 제 가입건이 아닌.
이 제가 입잖아요. 아니 내가 가입시켜주는 아는 고객이라면 맞으죠? 그 사람이 담당만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담당만 할 수 있어요. 담당이 가서 제가 입을 거야. 담당. 청에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인 받아야 돼요. 모바일로 보내주셔서 사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모두 다 네. 뭐 유병자 만기 제가 이 건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됐죠.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인을 하게 되면 5세대로 사인을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급여는 몇 프로야? 네. 비급여는요? 중증하고 비중증을 나누잖아요. 중증은 30%, 비중증은요? 50%. 그런데 연간 한도도 얼마예요? 5천이죠. 다행히. 그런데 뭐냐면 비중증은 얼마예요? 1,000만 원. 비중증이 뭐예요? 상점특례 아니면 다 뭐라고요? 비중증. 그럼 한도 자체가 얼마예요? 나머지는 다 5천인데도 비중증 비급여에서는 한도 자체가 1,000만 원인데 문제는 이번 해당 한도라는 것도 얼마예요? 이게 뭔 뜻이냐? 비급여서 쓰는 거. 종합병원. 그 다음에 동네 병원 따라 틀려요. 종합병원 이상은 한도가 입원했을 때 한도가 얼마예요? 1,00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동네 병원은 얼마? 300만 원 한도밖에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할 건데 종합병원에서 한다 이러면 얼마 한도로 쓸 수 있다고요? 네, 동네 병원은 300. 그 300 이렇게 해갖고 1,000만 원 한도까지는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 번 입원했었을 때 한도 자체가 동네 병원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300. 그런데 병원비를 내가 600만 원 이하까지는요. 600만 원까지는 500을 썼든 300만 원을 썼든지 간에 종합병원이랑 의원이랑 동네 병원이랑 내부담이 똑같아요. 여기서 했든 여기서 했든. 왜냐면 600만 원 병원비 중에 50%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300. 여기도 얼마예요? 300. 한도 자체고 300이니까. 자, 근데 6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620 중에 얘는 50%니까 내부담이 얼마가 돼요? 310만 원. 근데 동네 병원은 한도 자체가 얼마가 있다고요? 그걸 넘어가는 건 누가 부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얼마가 돼요? 네.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500. 여기는 700. 왜요? 300이 한도가 있으니까 700이 돼요. 고객분한테 700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때려주게도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종합병원도 가야 아, 종합병원 가도 어쨌거나 자기 부담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뭘로 메꿔주시라고요? 수술. 수술 넣지도 빼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무조건 최대한 넣어가시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 4세대이신 분들이 전환을 할 때 꼭 뭐 하나 활용하시라고. 네. 3세대이신 분도 2세대이신 분도 13년 4월부터는 다 몇 세대로 가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게 끝나면. 네네. 그랬었을 때 요거를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수술비. 자, 어디에서 이거는 수술한 거예요? 세브란스에서 며칠 날? 5월 28일 날 자궁 분종이면 중증이에요? 비중증이에요? 비중. 비중증이죠. 그래서 로봇 수술을 했는데 얼마의 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1,660만 원짜리. 엊그제요. 1,660만 원짜리인데 자, 얼마 들어갔어요? 1,600만 원이니까 이 중에 50% 하면 내부담이 어떻게 되죠? 830 내야 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주식 깨야 되겠죠. 주식 팔아야 되겠지. 생각해도 주식 팔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거를 1,600만 원짜리 동네 병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내부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는 않겠지만 1,360. 그럼 팀장님들이요, 수술비가 왜 중요한지를 다른 거 필요도 없어요. 이거 딱 한 장 들고 자, 이제 4세대로 가면 이렇게 돼. 그래서 니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수술비. 근데 아까 수술비 공사술은 저게 1종, 2종이에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를요, 경증 제외하는 거 포함했고 지금 얼마 넣어놨어요? 50 넣어놨어요. 제가 계속 그 전에도 얘기했어요. 수술비가 왜 필요한지. 상급종합병원이요, 지금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까지 들어갔다고? 200까지 들어갔다고. 선생님 저희 200까지 들어가요. 지금 어디서 수술한 거예요? 예. 그럼 200이 나올 걸 지금 또 얼마로 줄어든 거예요? 150. 자, 그리고 68대 생활질환에 위 12지장 양성 종양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코드만 잘 받아오면 위에 생긴 거 뭐 D코드 같은 거 받아오잖아요. 요것도 여기에서 나가는데 200이 여자들 유방, 자궁, 난소, 뭐 척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럼 자궁이니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요? 200. 이걸 왜 자랑하냐면요. 저희는 119, 119대 안에 68대예요. 타사는 뭐 50 몇 대, 40 몇 대. 삼성 꼴랑 20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꼴랑 20 나가고요. 노란에서 빨간에서 100만 원밖에 안 나가요. 최대. 상급종합병원요. 타사 꼴랑 100 나가요. 만 나가요. 자, 그리고 종수술은 여기서 나가죠. 그러더라도 수술비만 지금 얼마 묶어졌어요? 430 모자라죠.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질병 수술비는 업계 누적을 봐요.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근데 업계 누적을 안 보는 게 뭐게요? 상급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계산하기 쉽게 200, 200, 200. 그럼 얼마가 가입이 된 거예요? 600. 그럼 내보다는 어떻게 해요? 100원 수술. 얘는 업계 누적도 안 봐요. 그리고 보험료도 조금 더 싸요. 그럼 최저 보험료 뭐 세팅을 하더라도 이거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고객분이 내보다는 예쁘겠죠? 근데 이분이 세브란스에 또 몇 인실을 입원했냐? 몇 인실? 보시면? 네. 그래서 또 특이한 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간병인 사용 일당 들어갈 때 무슨 일당? 1일씩 일당을 넣어주시면 20만 원씩 4일 입원했거든요. 이렇게 나가요. 수술비만 해도 통합 넣어야지, 질병 수술비 넣어야지, 엔대 넣어야지. 네, 그래야 일단 다 많이 비싸죠. 네. 그러면 다 빼고요. 네. 수술비만 넣어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것도 비싼데. 50만 원인데. 그러면 매외지급 하는 거 말고 동일지병은 이래 줬거든. 그럼 다 빼고 뭐만 넣어가면? 네. 저는 그래서 상급을 무조건 넣어줘요. 되도록이면. 질수 비싸니까 빼더라도. 그럼 팀장님들이 방향을 정하셔야지. 그러면 나는 포인트가 저것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질병 수술비로 가겠어. 이러면 모든 회사 몇 개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통치 안에 이렇게 이제 검사 비용, 전신 마취, 1호종이 최대 얼마까지예요? 타사는 질통치 해봐야 여기가 700이에요. 갑상선 암으로 로봇 수술을 했다. 어디서 나와요? 저희는 5종에서 최대 2차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질통치는요 본인의 연계 패스예요. 질통치 얘를 넣으면 다른 수술비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에 5대 혈관 수술비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플랜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초경증 간편. 만약에 고당지로 가게 되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싸지겠죠? 네, 조금 더 싸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초경증 간편이라. 그래서 통합치료비, 질통치를 넣으면 다른 거 연계 패스 안 넣어도 돼요. 나는 질통치 안 넣겠다. 방금 전에 팀장님처럼 만약에 상급종합병원 질병 수술비만 넣겠다 이러면 연계 패스, 질통치 빼고 다른 연계 패스 6개 중 한 개 넣어줘야 돼요. 또는 점유비를 맞춰요. 수술비가 7, 다른 특약 3, 7대 3. 타사는 6대 4. 빨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상해 종수술비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실수는 그러면 실수는 유병자가 조금 유리하겠네요. 저런 상황이고 입원을 중간해가지고 수술하는 거는 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 이제 좀 아픈 한도가요? 한도가 기준한 게 그게 30% 본인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낫지 않은 그 지금 봐서는 비교를 비중증. 예, 예. 근데 외래는 없잖아요. 외래야 뭐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똑똑하시죠. 그 부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려요. 네, 맞네요. 중증 비중증을 안 나누니까 예, 비교. 그거는 정말 안 나누는 거고 아니야 아직 그 부분에 그러네. 아직은 큰 수술에서는 어쨌거나 크게 받는 거네요. 근데 근데 그 수술은 보험료가 아니 그렇게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비싸지 않던데. 맞아요. 또 네, 그게 어디서 진짜. 바뀌었잖아. 이 부분이 또 메리트가 되니까 이렇게 컨셉을 바꾸셔도 돼요. 왜냐면 아니 그 부분을 그 전에 실수 강의할 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 바뀐다라는 내용을 듣고 네, 왜냐면 그러면 유병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거는 아예 얘기가 없고 없어요. 이게 그대로 바뀐 가요. 이유가 도수 치료나 일반 그 네. 기급여 치료로 인해서 건강보험 그쪽 재정이 비용이 약화되니까 계속 나가니까
그거는 못하지. 왜냐면 거기서 안 나가니까.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건 지금 그 실손 표준화 실손 이 실손 건강체에 대한 마이너스 비율이 너무 크대요. 유병자는 우리가 아파서 진짜 병원을 필요한 사람. 예. 컨셉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들어볼게요. 암주의 치료비가 비싸잖아요. 왜냐면 4개 행위를 가입금액 그대로 각각 지급을 하니까. 근데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는요, 4개 중에 몇 개 치료를 했느냐 따라 그래요. 2개뿐만 아니고요. 1개, 1개도 있어요. 1개도 있고요. 2개, 3개도 있고요. 2개, 3개, 4개도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얘를 또 병원 구분을 해요. 상급 종합병원 이상 종합병원. 이 상급 종합병원이 싸겠죠. 일단. 자, 이렇게 1개만 해도 드리고 2가지, 3가지 해도 드리고 2가지, 3가지, 4가지 특약도 있는데 병원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더 싸게 운영이 돼요. 암주치보다는 1개만 해도 드리고요. 2가지, 3가지도 있고 2가지, 3가지, 4가지 치료를 해도 드리는 게 생활비. 그래서 암진단비보다는 비싸요. 65% 정도. 그런데 생활비보다는 또 몇 프로가 싸요? 28% 저렴하게 가는 게 생활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4개 중에 그냥 암내심 생활비가 다 있어요. 4개 중에 1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해에 초기에 발견을 해서 딱 수술만 했어요. 그럼 몇 개 치료에 해당이 돼요? 1개 치료에 대해서 해당이 되니까 얼마가 나가요? 근데 다음 해에 뭐 다시 재발을 했거나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또 항암을 해야 된다거나 4개 중에 또 1개만 했어요. 그럼 또 얼마가 나가요? 2천.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는 게 생활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뭐 이번 해에 2개를 했어. 그러면 1가지 특약만 가입을 하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2천만 나가는 건데 2가지, 3가지도 있고 2가지, 3가지, 4가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2가지 치료, 항암하고 방사선 했어요. 그럼 또 얼마가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2천. 3가지 치료를 했으면 이거 가입 금액의 몇 프로가? 50%가. 4가지도요. 이거 가입 금액 50%. 그러니까 가입 금액의 50%, 3가지, 4가지를 부탁하는. 그러니까 보험료가 조금 더 싸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2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특약에는요. 수술이 회당 인정이에요. 그래서 수술만 2번 했다. 이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여기서 한번 2천 나갈 거고요. 2가지 치료에 해당이 돼요. 회당 인정이니까. 그래서 또 얼마가 나가요? 3가지 치료를 했다. 이러면 여기에서 2천, 여기에서 또 얼마? 3천. 3가지 치료에 해당이 되니까 더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잖아요. 자, 간암으로 2017년에 수술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일회받는 특약에서 얼마 나가요? 2천. 자, 여기는 연수가 틀리죠? 여기서 또 얼마가 나가겠어요? 2천. 여기서 또 얼마? 2천. 자, 그런데 여기는 수술을 2번을 했어요. 그러면 1가지 특약에서 2천 나갈 거고요. 몇 가지 2가지. 맞아요. 그래서 또 2천 추가가 돼요. 자, 여기는 수술만 3번 했어요. 그럼 1가지 특약에서 2천, 3가지 치료 해당이 되니까 또 얼마가 나가요? 3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술만 4번 했죠. 네, 맞아요. 1가지 치료에서 2천, 4가지 치료 해당이 되니까 얼마가 나가요? 4천. 저 다 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 살아 계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머. 저희 친정 아버지요. 이야, 1년에 수술을 4번씩이나 하셔? 암세포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암이 생겼잖아요. 수술하고 암세포 없어지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최초의 간의 70%를 절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발이 3년 뒤에 일어났어요. 다시 2년 뒤에, 다시 1년 뒤에 계속 이제 남아있어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뭘 하신 거예요? 항암을 했는데 25년도에는 약을 2번 바꿨어요. 자, 그렇더라도 몇 번만 나가요? 수술은 해당으로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는 1년에 몇 번만? 한 번만. 그래서 1가지 특약에서 2천 나가고요. 1가지 특약에서 2천 나가고. 약을 계속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저 면역 항암을 시작을 했는데 약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 무슨 치료예요? 급여. 암 주유 치료비를 비급여 암주치만 넣어놨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급여, 비급여 안 따지고 주는 거. 안 따지고 주는 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자, 그렇지만 비급여만 넣어놓으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생활비가 암주유 치료비보다 싸기는 하지만
장점은 또 뭐냐? 급여 비급을 안 따져요. 어떤 치료를 했든지 얘 중에 몇 가지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다 나가잖아요. 비급여를 하더라고요. 비싸. 비싸지만 비싼 거는 비싼 만큼 맞아. 네 이유가 있는 건 거라. 어제도 회의를 했지만 누수가 치단비 같은 거 가입하세요, 팀장님들? 네. 왜 치단비를 가입하세요? 치단비가 어떤 때 보장이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치료비. 비급여 때만 보장하잖아요. 표정 면역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딱 걔만. 그 외의 치료는 보장을 안 하잖아요. 비급여, 로봇 수술을 한다든지 급여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싸지만. 그래서 보장 공백이 기본 암 주요 치료비랑 보장 공백을 따져보셔야 되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얘가 보장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장이 제외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바르셔야 돼요. 제일 누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입할 바에는 비급여 암주치를 차라리 가입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걔네는 딱 면역 항암, 항암 요것만 몇 가지만 보장하지만 비급여 암주의 치료비는 수술, 항암, 방사선에 대한 비급여를 또 모두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팀장님들이 상품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해석을 해보셔야 되세요. 보장 공백이 얼마나 있냐 없냐. 싸기는 한 게 장점이에요. 싼 게 장점. 보장의 누수는 다른 것보다 또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생활비 같은 경우는요. 방금 전에 급여, 비급 이런 걸 안 따져요. 얘는. 그리고 가입 금액을 행위별로 몇 가지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 지급을 하는 거죠. 심플해요. 모든 수술, 모든 항암, 모든 방사선, 중환자실 치료. 그래서 암 내심 생활비를 1,000만 원씩 넣었더니 보험료가 이렇게 돼요. 여자 얼마예요? 암 진단비를 한 번으로 끝나는데 얘는 모든 수술, 모든 항암, 모든 방사선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치료 행위가 몇 개인지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고당지로 가게 되면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더 싸다. 더 싸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얘는 건강할수록 든든하네요. 얘는 뭐냐? 표준체 상품이에요. 그리고 갱신형. 자, 갱신형은 보통 납입면제 조건이 어떻게 돼요, 팀장님들? 갱신 기간까지만. 다시 재갱신 시점에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요. 갱신 상품, 표준체. 중대질환이 걸리면 언제까지만 납입면제? 갱신 기간까지만. 그래요. 첫 번째 납면 조건이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갱신 시점까지 중대질환이 걸리면 갱신 기간만 나면, 그런데 중대질환이 안 걸리고요. 고고당 통풍이 없었어요. 이게 안 걸렸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러면 100세까지 납입 면제. 여기 고고당 통풍 있으신 분? 고고당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팀장님들은 100세까지 뭐라고요? 납입 면제. 중대질환이 걸리면 그때까지만. 만약에 중간에 고고당 통풍이 왔어요. 그럼 보험료가 싸져요. 왜냐면 남면 조건이 100세까지 남면 조건이었는데 고고당 통풍이 생겨버리면 남면 조건이 언제까지만인 거예요? 갱신 기간까지만. 그래서 그 시점에 보험료를 또 인하를 시켜드리는 상품. 중대질환이 걸렸어. 갱신 기간만 남면. 안 걸렸어. 그럼 언제까지 남면? 100세까지.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두 가지예요. 갱신 기간이 그냥 그 중대질환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안 걸렸으면 납입 면제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이렇게 틀려져요. 15살부터 24살까지는 몇 년 갱신형이야? 30. 그러면 얘가 몇 세까지? 45세까지 중대질환이 걸렸어. 그러면 무슨 남면 조건으로밖에 못 가요? 얘는 갱신 기간만. 그런데 안 걸렸어 아무것도. 그럼 언제까지 남면? 네, 이렇게 남면 조건이 하나 늘어난 거예요. 안 걸렸어도 납입 면제인 거니까. 이 나이 때는요, 딱 40세까지는 무조건 몇 세의 갱신이에요? 55세. 그러면 40세의 이 신분은 딱 몇 년 뒤면 되는 거예요? 15년 뒤에 그런 중대질환이 안 걸렸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납입 면제예요? 100세까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50이 넘었는데 고고당에 통풍 없고 중대질환 없잖아요. 그럼 이 상품 가입했으면 언제까지 지금 납입 면제 받는 거예요? 100세까지. 이 연령은요, 둘 중에 하나에서 갱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 15년, 20년. 아무것도 안 걸렸다. 그럼 언제까지 나면? 100세까지. 자, 그래서 15세의 아이를 보험료를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3대 주요 치료비 넣고요. B급의 하이클래스 넣고 15세를 이렇게 1,000만 원씩 넣었더니 보험료가 얼마면 돼요?
네. 이거 가입해놓고 중대질환이 안 걸릴 확률이 높겠죠. 요런 애들은 건강관리도 또 잘 할 거니까 요즘 애들이 그럼 어쨌거나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돼요. 자 그런데 암, 뇌, 심 진단비를 1,000만 원씩 넣어도 보험료가 얼마가 더 추가가 돼요? 5,000원. 이렇게 해봐도 2만 원이 안 되죠. 만 원대로 가입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없었으면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중대질환이 걸렸다 이러면 언제까지만? 갱신 기간만 남면 이렇게 이제 업셀링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상품까지 말씀드렸어요. 수술비는 왜 필요하시다고요? 사실 실비 전환 제가 예약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생활비 암주치가 비싸면 아까 치단비 팀장님 꼭 살펴보셔야 돼요. 보정 공백 무수 이런 게 아무리 싸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고당지 간편 말씀드렸죠. 유산의 범위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